훌륭하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 내일을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차세대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는 정직 정치만이 먹혀 들어갈 겁니다. 미래는 정직 정치만 사람들이 호응할 겁니다. 미래는 정직 정치만 알아주지 다른 정치는 명함도 못 내놓을 때가 올 겁니다. 이제 보세요. 앞으로 정직 정치 안 하면 정치할 꿈도 꾸면 안 돼. 앞으로 정직 정치 안 하면 얼굴도 못 내놓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그리스의 폭망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어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가 왜 폭망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나라도 우리가 교훈을 받았지만은 망한 나라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망한 나라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저 지혜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 그리스는 유럽, 그러니까 동남부 발칸반도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단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 그리스.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 한번 따라서 헬라. 헬라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나 헬라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스가 헬라고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래서 털이 많은 수염소가 곧 헬라 왕인데 이 왕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이 양반은 아주 야망의 사람입니다. 그 붙인 그 필립의 뒤를 이어서 20살 때에, 20살 때에 부친의 왕국을 계승해서 불과 10년 만에 대제국을 정복하고 에집트에서 인도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서 8장 21절에 나오는 털이 많은 수염소인 헬라 왕이고 또 첫째 왕인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한때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 바사를 정복했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해야지요. 6절. 그 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 그러니까 헬라를 짐승으로 상징할 때는 표범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양과 수양을 할 때는 수염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해서 정복한 것 같아도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누가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한때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인데 그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르 왕 에스더 남편 아수르 왕이 바사 나라 임금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정복시킨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요, 한때는 그리스가 전 세계를 잡았어요. 전 세계를 아주 한마디로 정복해서, 그리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그러면 덜덜덜 떨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났던지. 그래서 그리스란 나라는 그러나 나중에 또 어디에 망하냐? 로마에 망했습니다. 로마에.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7절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가 영원히 계속된 거 아니고 로마에 망한다는 것을 다니엘서 7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넷째 짐승이 노마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자, 이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는 로마에 또 망해요. 어디에 망한다고요? 로마. 그래서 이 그리스는 한때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가 그리스고 그리스가 헬라라니까. 다시 합니다. 그리스가 헬라고 헬라가 그리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제목에 적힌 패도 히브리어, 로마어, 그래서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 헬라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나라입니다. 헬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첫째가 히브리어와 둘째가 로마어와 세 번째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당시에 최고 고급 언어가 헬라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이 그리스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도가 유명한 아테네, 여러분 이제 아테네 그러면 잘 알겠죠?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뭔 테네? 아테네. 그리스 인구는 2020년 그 통계 추계를 보면 1473만 455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47만 3455명. 그러니까 약 1000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인구가 적지요. 그 다음, 그리스의 종교는, 이제 종교가 문제예요.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약간 이제 그리스 정교죠, 정교. 그리스 정교가 98%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종교. 그저, 형식적인 종교가 바로 카톨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98%가 정교예요. 그러나 신학은 또 신학적으로는 대단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약 1%, 나머지는 0.4%라 그러다. 0.4%.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나 뭐 다른 종파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는 헬라 철학이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헬레니즘의 본산지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옛날에 여러분 책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원래 그리스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라니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스의 그 문화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지금도 우리가 헬라 철학의 영향권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헬라적 사고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6.25 사변 때에 16개국 참전 용사 중에 우리나라에 몇 명을 보냈느냐? 세상에 4,992명이나 보냈습니다. 약 5,000명 보냈어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5,000명이 왔어요. 와서 몇 명이 전사했느냐, 죽었느냐? 188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혈맹의 나라예요. 그리스는 우리하고 형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가 되기까지는 그리스의 나라의 청년이 188명이 와서 죽어줬고 약 5,000명 가까이 와서 우리나라를 아무쪼록 지켜줬고 우리나라를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인민공화국이 안 되고 자유민주국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란 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란 나라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가 많아서 1년에 관광 수입만 여러분 아테네를 비롯해서 엄청납니다. 그 수입만 해도 대단할 뿐 아니라 철학자가 많이 나온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 그러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헬레니즘의 본산지라고요. 이런 나라가 그냥 폭망했어요. 그리스가 망할 줄, 멀쩡한 나라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꼭 알아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가 망한 원인은 좌파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 복지 차원을 하다가 복지하다가 나라 망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그러니까 1981년부터 그리스 좌파 사회당이 집권해라는 거예요. 그리스 좌파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람처럼 장기 집권을 이제 꿈꾸다 보니까 퍼주기 복지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지 정책에 나라가 빚더미에 이제 쌓인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지 운운하면서 부채가 전번 달에 안 그랬습니까? 252조를 조선일보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업 부채하고 모두 합치면요 5,000조가 넘어요. 나라만 멀쩡했지 빚더미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어. 그리고 복진이 뭐 지랄이냐고 있어요. 왜냐? 국민들을 속여야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을 속여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선 돈 주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자, 그랬죠. 막 전번에도 보니까
재난기금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다들 싱글벙글 그냥 와 좋다 싱글벙글 벙글벙글 싱글벙글 웃어주세요. 그거 싱글벙글 할 때입니까? 저도 고난당해서 돈이 너무 필요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연금 고갈을 걱정했었는데 전 정부에서는 그 연금을 마음대로 써서 무상복지로 급한 불을 끄고 있어요. 물론 약간 끄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줄라 그래. 또 생산성 정책을 빨리 내놔야 되는데 생산성 정책을 빨리 내야 돼. 빨리. 그래서 뉴딜 정책해야 돼요. 알도 모르고 그냥 퍼주고 나면 나중에 빚 아닙니까? 빚 부채. 그럼 빚을 안 내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안 가르쳐 주니까. 저도 조선일보를 보니까 압니다. 저도 어려운 가운데 조선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가 왜 망했느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 거야. 뭔 수? 공무원 수를 늘려.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좌파 사회당은 다른 나라에서 빚을 빌려서 공무원을 계속 늘린 거야. 공무원 숫자를. 계속 또 월급도 올려주고 하면서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 다 만들어주니까 젊은이들 좋아가지고 나도 공무원 너도 공무원 그러니까 정부 편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에도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 그래서 공무원 숫자 한 번 늘려놓으면 그거 줄이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괜찮지만 공무원 수 늘려놓으면 또 나중에 연금 까기도 계속 이어지니까 한 번 늘려놓은 공무원 줄이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다고 공무원 수 늘려야 된다. 그 나라 망할 짓입니다. 생산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줘야 되는데 나라 망하는 꼴을 보려고 꼭 그리스처럼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야. 이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GDP가 25%나 줄어들었고 여러분 25%면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4분의 1이 줄어들어버려. 나라 재정의 4분의 1이 줄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40%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 아니 성실적 생산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청년들에게 직장을 줘야 되는데 옛날 지금 고인됐습니다마는 서울시장 했던 그 양반도 청년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뭔 짓거리냐고. 청년들 정신만 다 병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 안 봤습니까? 그 돈으로 술 먹고 놀아먹고 직장을 줘야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서 인구정책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은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저는 정치하신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대학 나와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저는 고등학교 나와서 호남신학교 거쳐서 장례신학교 대학원 마치고 목사 됐습니다.
대학교 정도 수준 나오면 아니 다 할 텐데 그렇게도 뭘 모르냐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가 망한 원인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뭔 정책? 부동산 정책이에요. 부동산 정책 잘못되면 폭등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제 보세요. 곧 망해 갑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리스란 나라도 원래는 관광 명소가 많아서 대단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그저 따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랑받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더욱이 하얀색과 푸른색의 조화가 두드러져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토리니 마을에서 산토리니. 여러분 그 산토리니가 하도 유명하니까요. 저도 춘천 가면 산토리니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몇 군데가 산토리니라고 그런 아주 멋있는 식당도 있고 찻집도 있습니다. 산토리니. 저도 그 산토리니라는 그 춘천 가면 높은 언덕에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DMZ 작전과정으로 몇 년 근무할 때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산토리니가 하도 유명하니까 우리나라까지도 산토리니라는 식당이 있어요. 이 좌파 사회당이 집권한 그리스는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 상태가 유럽에서도 대단한 나라인데 좌파 사회당이 집권하고 폭망해본 거예요. 좌파 그리스 정권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왜 썼느냐? 모든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집도 사고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왔냐?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어디서? 중국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자본이 처음에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와서 3억짜리 사고 5억 주고 사니까 그때는 돈이 들어오니까 쏠쏠하게 꽃감 빼먹기 좋은 것처럼 그리스가 그 좌파 정부가 살살 빼먹. 저 중국도 좌파 아닙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거기서 다 저끼리 다 통한 거야. 좌파 정부니까 좌파 나라에서 오게 한 거야. 그런데 잘 들어요. 중국에서 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3억짜리가 9억이 된 거예요. 9억. 3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상 중국 사람은 돈 벌었고 9억으로 돈 벌었고 그리스 사람은 다 망에 자빠진 거야. 그리고 이제 9억 벌고 이제 한 사람들이 다 자기 본국으로 팔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자로 한마디로 끌어들였던 것이 나라가 폭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정책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지금 왔다 갔다 이제 극약 처방으로 세금으로 두드려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정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제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깨를 내가지고 저 세종시에다가 수도를 천도하자. 그런 저질 같은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역사 이래. 첫째, 이성계가 이하도 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성계가 큰 잘못이야.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요동계 만주 벌판에서
딱 우리나라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딱 그때인데 이성계 때문에 나라가 여기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계속 중국의 해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압록강 있다고 우리가 해침 안 받습니까? 중국한테요 약 750번 이상 받았어요. 나라가 적으니까 이제 더 발바쁜 거지요. 그러니까 이성계 그놈이 못된 놈이야. 못된 놈. 역사를 똑바로 하래요. 똑바로. 우리나라 최초 군부 구태타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이성계. 뭔 성계? 이성계. 이성계는요 어떤 말을 했냐. 함경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은 절대 뭐 등용하지 마. 그 법으로 줘요. 법으로. 그런 못된 놈 이성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행정도시라 가지고 세종시를요 거기는 서울대학교나 이런 훌륭한 대학을 보내든지 어디다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텅텅 비었어요. 거기다 서울을 전도하면 앞으로 통일되면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또 서울을 만들어야 돼. 이런 저질 같은 정치를 지금 모 당에서 앞장서고 있어요. 당장 정치 그만 당신들. 사람입니까? 세종시 문제 때문에 얼마나 헛돈이 들고 있습니까? 그러나도 지금 돈도 나라가 어려운데 또 수도로 옮기면 몇 조가 드는데 국민 여러분 그렇게도 계산이 안 됩니까? 요즘 하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 숫자가 더 많은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멀쩡한 나라가 좌파 사회당에 집권하고 망한 그리스 나라의 교훈을 절대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기업 부처를 합쳐서 5천조랑 5천조. 그런데 뭐 국민 기본 소득쟁이 그 정신병자 다 정신병자. 다 사회 공산주의 약간의 그 영향으로 한 거예요. 그것이 다 나눠준다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현금 살포는 나라 망할 짓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집트가 그렇게 7년 풍년을 당해도요 공짜로 안 주고 반드시 성경에는 돈 주고 싼 이자로 팔았다 그래. 팔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1장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무상으로 주지 않냐고. 팔세 그랬어요. 무상으로 안 줬어요. 무상으로 주면 정신이 썩어서 안 돼요. 넉넉하게 주되 무료 이자를 없이 주든지 싼 이자로 주든지.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통령 되면 전 국민에게 생명카드로 300만 원짜리를 주되 무료로 주는 거 아니고 아주 싼 이자로 1부 정도로 해서 1부나 몇 부 정도 2부 3부 이상 안 남아도 해서 전 국민들이 가장 생명이 급할 때 이거 쓰십시오. 그리고 이자는 선이자로 띄고 그래서 또 잘한 사람은 600만 원까지 또 해요. 그 다음 잘한 사람은 900만 원까지도 그 넉넉히 줘야 경제도 살고 세금도 많이 나올 것이고 서민들도 30만 원 좋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상 교육, 무상 복지, 무상 이게 지랄입니다. 지랄.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하루빨리 생산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탄에 빠져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생산성 있는 뉴딜 정책을 써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못했던 대우나라를 지금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집값도 지금 서울 집중화된 이것을 반드시 지금 다른 곳으로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대우나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의 실패를 교훈하여 나라를 새롭게 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나가자! 하나 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